네, 안녕하세요. 신예주입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했던 편보다는 좀 더 유명한 노래, 저희도 들어봤을 만한 시를 가져왔어요. 이게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강 건너간 노래라는 시인데요. 네, 일단 갈래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자유시 서정시고요. 성격은 상징적, 의지적, 희망적입니다. 주제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는 시입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의지를 나타내고요. 특징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시상을 불러일으키고, 가, 아, 특징은 끝나고, 분석이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삿달에도 보름께 밝은 밤, 앞내강 쨍쨍 얼어 조이던 밤에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갔소.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 못 잊을 계집에 집조차 없다기에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죠. 사막은 끝없는 푸른 하늘이 덮여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 맨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갔소. 네, 이렇게 한번 쭉 읽어봤고요. 구문 해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섣달은 음력 12월이고요. 추운 겨울날을 뜻해요. 이게 시간적 배경이 제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보름께 밝은 밤, 앞내강 쨍쨍 얼어 조이던 밤이라는 것을 봐서 매우 추운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문학에서 대부분 이렇게 추운 날씨는 부정적 현실을 의미하죠. 특히 이육사는 일제강점기 시인이기 때문에 지금 국권을 피탈당한 우리의 부정적 상황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한 불안적 현실에서 본인이 부른 노래는 강을 건너서 갑니다. 그리고 노래가 강을 건너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여기서도 의인법이 사용됩니다. 노래를 의인화하여서 생명력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강 건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강 건너에는 하늘 끝에 사막도 닿는 곳으로 지쳐 떨어지면 모래불에 타서 죽고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곳입니다. 강 건너간 것도 결코 행복한 공간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을 건너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을 건너기 전 현실이 훨씬 더 참혹하기 때문이겠죠. 그 현실이 더 참혹하기 때문에 지옥에서 좀 더 나은 지옥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최악보단 차악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강 건너간 곳이 삭막하고 힘든 곳이라고 해도 넘어가서 희망을 키우려는 것이죠. 이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 이 부분, 뭐뭐 같이, 지유법이 사용되었죠. 역동적인 노래의 모습을 시각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화자는 이러한 밤의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려고 합니다. 부정적 현실이 오기 전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서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아, 제가 잠깐 건너뛰었네요. 못 잊을 계집에 집조차 없다기에 이 부분은 당시 참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밤과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밤과 무지개의 이미지를 대응시켜서 화자가 추구하는 지향점, 즉 무지개에 대한 소망을 드러냅니다. 그럼 여기서 무지개는 광복이겠죠.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 맨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갔소. 그러니까 갓소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유사한 시구의 반복으로 화제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고요. 앞에 있었던 행과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어서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하고 형식적인, 형태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아까 특징을 말하다 말았죠? 특징.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시상을 불러일으킵니다. 갓소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요. 화류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수미상관의 구성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네, 여, 제가 빼먹은 부분이 있어요.
없어. 자, 화자의 상황과 정서 태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자의 상황은 일단 내가 부른 노래라는 걸 봐서 화자인 나가 드러나 있죠. 화자는 혹독하고 암울한 현실 상황 속에 놓여서 강 건너편에 노래를 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서 태도를 보면 화자는 현실 상황 속에서 절망감, 안타까움, 슬픔 등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이겨내고자 하는 소망과 염원을 품고 있으며 노래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제는 암울한 현실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입니다. 이제 시어 하나하나의 이미지와 항구적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노래 같은 경우에는 강 건너간 노래, 내가 부르는 노래, 내 노래 등으로 변용되어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노래는 화자 자신이 걸어온 길, 추구하는 가치 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시호로서 화자와 소망과 염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즉, 내가 부른 노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의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육사의 광야에 나오는 내 노래에 씨를 뿌려라의 노래와 같은 의미로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강 건너갔소의 부분에서는 강 건너간 의미는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시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말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희망을 찾아서 어디론가 향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사막과 모래불은 혹독하고 척박한 현실 상황을 나타냅니다. 극한의 상황을 상징하는 시여, 실제 사막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래도. 계집애는 화자의 가족과 같은 구체적인 인물을 뜻할 수도 있고, 시대적으로 보면 일제강점기에 삶의 터전을 잃고 만주등지로 옮겨간 유이민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밤은 역시나 부정적 현실 상황을 뜻하면서 동시에 과거를 회상하고 희망을 품어보는 시간으로 설정이 됩니다. 표현의 특징과 전개상의 특징을 보면 대화체 어투를 사용해서 갔소, 죽겠소, 죽겠죠 같은 하오체 어투를 사용하여서 담담하게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화체 어투이지만 실제로는 독백 형식입니다. 비유가 나타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노래가 강을 건너갔다. 어린 나에게라고 표현하여 대상이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화류, 제비같이 날아서 갔어. 지규입니다. 이 부분은 별들이 조성하는 의인법도 사용되었습니다. 대조, 현실의 암울함, 쨍쨍 얼어 하늘 끝 사막, 모래불, 밤과 같이 암울함에 나타나는 시어가 있는 반면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는 노래 무지개가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수미상관 방식으로 시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시상을 열거닫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육사의 강 건너간 노래였습니다.